관세 폭탄이라는 말을 써요.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죠. 방향은 다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마구잡이식의 관세 폭탄을 던질 줄은 몰랐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2025년도에 그 중국의 관세법을 아주 요약해서 얘기하자면요, 대등 원칙하고 보복 조치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지금 이 관세를 가지고 가장 중국을 압박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거는 단순히 무역 적자 해소. 물론 이것도 하나의 목표긴 한데 이것보다 더 큰 거는 지금 중국의 기술 패권 도전입니다. 네, 이거를 어떻게 누르느냐 하는 거거든요. Ladies and gentlemen, we are ready for 특별한 경제여행, 세계 경제여행. 오늘은 중국으로 떠나겠습니다. 저는 이번 여행을 함께할 조현승입니다. 네, 사실 이제 중국의 관세법은 그 전에도 있었죠. 근데 이번에 이제 나오는데, 지금 미국에서 이번에 이제 트럼프 2기가 딱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다들 그러죠. 뭐 이거를 트럼프 2기 들어와서 지금까지를 딱 한 단어로 요약을 하라 그러면 관세 폭탄이라는 말을 써요.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죠. 방향은 다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마구잡이식의 관세 폭탄을 던질 줄은 몰랐었는데, 그리고 의외였던 게 뭐냐면 처음에 시작을 주로 우방국을 대상으로 했어요. 대표적으로 멕시코하고 캐나다, 첫날부터 그냥.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의아해하면서 아니 가장 겨냥한 건 중국 아니야? 중국하고 EU 쪽 아니었나? 왜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의 우방국인 멕시코하고 캐나다를 대상으로 왜 저럴까 그랬는데, 사실은 멕시코하고 캐나다를 먼저 친 거는 중국의 우회 수출로가 바로 멕시코하고 캐나다이기 때문이죠. 특히 멕시코가 가장 미국 입장에서는 좀 괘씸했을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설명을 한다면 그렇게 되는 거죠. 마약도 펜타닐 같은 마약도 가장 많이 들어오고 또 중국의 우회 수출로로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멕시코를 먼저 건드리고 그 다음에 중국을 공격하지 않고 엉뚱하게 우방 국가들을 대상으로 막 관세를 높이고, 우리나라한테도 뭐 관세를 매기는데 그게 무슨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구잡이식의 관세를 나오다가 한 발 유예하고 하면서, 그때도 많이들 그런 생각을 했죠. 좀 있으면 중국을 겨냥을 하는데 지금까지 했던 거는 중국의 손발을 묶기 위한 거다. 특히 멕시코하고 캐나다를 먼저 공격한 거는 중국의 손발을 묶으면서 이렇게 던져놓고 하나하나 회유책을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다른 나라하고 그러니까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왕창 던져놓고서 하나하나 빼주면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사태가 좀 잠잠해질 때쯤에 결국은 중국하고 이제 세게 한 번 붙은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그런데 거기에 대응해서 아주 또 강력하게 보복을 관세를 매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2025년도에 그 중국의 관세법을 하나로 이제 아주 요약해서 얘기하자면요, 대등 원칙하고 보복 조치입니다. 대등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은 니네가 관세를 매기면 우리도 그만큼 매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강경 일변도로 나가서 지금 보면은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100%를 넘어가고 뭐 이렇게 되면요, 거기서부터는 숫자를 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하고 미국의 관세라는 거는 서로 상징적으로 세게 부딪히고 있는 것일 뿐이지 이게 이제 숫자 자체에 얽매일 필요는 전혀 없고요. 미국도 중국을 대상으로 굉장히 강하게 이제 처음에 트럼프 집권하기 전부터도, 심지어는 민주당 정권, 그 바이든 정권 때도 중국에 대한 압박은 계속 있어 왔죠. 근데 이제 트럼프 2기 때 와서는 보다 강경하게 중국의 손발을 묶어 놓겠다는 거고요. 중국이 미국을 추격하는 거를 완전히 막아 놓겠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도 호락호락하게 당하지는 않겠다 하고 있는데 지금 서로 출혈이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이제 또 만나기, 이번에 스위스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 전에 그렇게 서로 세게 싸우면서도 우리는 만날 계획 없다 그러고 보복하겠다고 하면서도 사실 뒤에서는 협상을 다 하거든요. 협상은 반드시 합니다. 전쟁을 하는 기간에서도 그 두 국가 간의 협상을 반드시 하거든요. 이번에 지금 이 관세법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 자체가 사실상 의미가 없고요. 이제 만나서 타협을 하는데 어느 수준에서 타협을 하느냐, 이제 요걸 지켜봐야겠죠. 일단은 제가 보기엔 관세는 어느 정도 현실화할 겁니다. 과거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가겠지만 현실화를 하는데, 미국 입장에서 지금 이 관세를 가지고 가장 중국을 압박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거는 단순히 무역 적자 해소. 물론 이것도 하나의 목표긴 한데 이것보다 더 큰 거는 지금 중국의 기술 패권 도전입니다. 네, 이거를 어떻게 누르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 입장에서 뭐 할 수 있는 거는, 무역에서 이런 말을 하죠. 초크 포인트란 말을 쓰죠. 초크 포인트가 뭐냐면요, 상대방을 이렇게 목을 조를 수 있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강점인 거죠. 근데 이게 초크 포인트라는 게 중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초크 포인트는 히토리죠, 역시. 미국의 그러면은 가장 강력한 초크 포인트는 뭐냐? 가장 현재 지금 무기로 막 휘두르고 있는 거는 역시 자신의 구매력이죠. 네,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번에 협상을 하면서 이제 중간에 그런 얘기를 해요. 미국 측에서 먼저
먼저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였다. 이번에도 뭐 스위스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랬는데 중국에서는 미국에서 요청이 와서 우리가 나간다. 우리가 만나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양쪽이 다급합니다. 근데 미국 쪽에서 먼저 이게 튀어나온 거는요. 미국도 이제 중국산 수입품을 안 쓰게 되면 사실 자기네들도 인플레 위험도 있고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다 보면은 미국 국채가 굉장히 금리가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미국 국채 금리가 이제 그때 막 이상 조짐을 보이면서 이제 전체적인 관세를 낮추겠다 하고 중국에 대해서도 약간 유화적인 자세를 보인 거는 맞습니다. 이걸 보고서 역시 중국이 버티는 힘이 세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요. 실제로는 그렇진 않은 게 중국은 자기네가 어려운 사정이 밖으로 드러나질 않는 거죠. 꽉 눌러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게 그런 소문이 돌고 가끔씩 영상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통계로 드러나질 않는 거죠. 미국은 이게 드러나고 심지어는 트럼프 내각 내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나오고 시장에서 나오는 신호로는 국채 금리가 이게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은 이게 보이는 거고 중국은 안으로 그 골병이 들고 있는데 꽉꽉 눌러놓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둘 다 이 상태가 지속되길 원치는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정말로 우리가 양보 못하는 게 뭐냐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싸우겠죠. 그래서 그냥 미국은 아마 전략산업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계속 놓지 않으려고 하겠죠. 뭐 반도체라든지 이번에 사실 딥시크 때문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 중국이 기술 패권을 노리는 걸 갖다가 어느 정도는 누를 수 있는 뭔가 카드를 가지고 갔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도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뭔가 다른 또 카드를 들고 있을 거고요. 근데 이 내용은 지금 상태에서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은 여전히 역시 전략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나 배터리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과거에 하던 거를 갖다가 오히려 강도를 조금 더 높이는 정도로 갈 거고 또 중국은 그렇게 할 경우에 이제 미국에 대해서 뭔가 히토리 수출을 갖다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이제 그 자기네들도 강화를 하든가 가격을 더 높이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적절한 선에서 아마 타협은 될 겁니다만 과거에 비해서 두 나라 다 서로 간의 비용을 더 올리는 식으로 아마 타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은 이제 과거에 미국이 일본을 견제하면서 우리가 반도체가 성장하는데 그게 좀 도움이 됐던 것도 많고요. 그게 지금도 어느 정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을 하고 이런 과정이 우리나라한테 반드시 좋을 수만은 없어요.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세계 무역량이 줄어들고 무역하는데 비용이 증가하면 우리나라한테는 당연히 안 좋은데 다만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경쟁하는 품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같은 경우 그렇고요. 그다음에 배터리도 그래요. 뭐 HBM 같은 이런 아주 첨단 제품, 선단 제품에서는 우리나라가 여전히 앞서 있는데 그 격차라는 게 과거에 말하는 초격차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많이 쫓아왔고요. 배터리 쪽은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못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거의 같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데 다만 이런 건 있죠. 중국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 업체에 따라서 좀 기술력의 편차가 약간씩은 벌어져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균일하지는 못한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건데 여기서 미국이 중국을 강하게 압박을 함으로 인해서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시간을 상당히 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략 산업 같은 경우 그렇고 또 그 외에 이제 대표적인 게 조선인데 중국이 조선도 사실 기술이 많이 올라왔어요. 물론 이제 특수 선박 쪽에서는 중국이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분야가 있긴 합니다만 일반 선박에서는 가격 대비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도저히 그 가격 경쟁력을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조선에 큰 기회가 온 게 단지 미국의 뭐 군함이라든지 이런 거 MRO뿐만이 아니라 중국 선박에 대해서 미국으로 들어올 때 이제 그 수수료를 갖다가 엄청나게 부과하는데 지금 뭐 액수는 뭐 100만 불 뭐 이러는데 사실 그 수수료가 저는 어느 정도까지는 갈 거로 보거든요. 그러면은 단순히 중국 제조 선박뿐만이 아니라 뭐 중국 선주 그다음에 중국하고 연관된 모든 거에 대해서 수수료를 매긴다 그러면은 그 주문들이 어디로 들어오겠습니까? 그래. 이게 전부 다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군함 같은 경우는요. 생각보다 작아요. 상선에 비해서. 그래서 MRO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유지 보수 같은 걸 해주더라도 비용이 크지는 않은데 미국이 이제 조선이 아까 제가 기반이 무너졌다 그랬는데 지금 이거 뭐 교체도 하고 수리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군함 같은 경우는 아주 그 컨피덴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중국한테 맡길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우리나라로 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군함이 가는데 군함만 가느냐? 그게 아니죠.
군함이 가게 되면은 거기에 보급물자가 들어가죠. 그럼 상선들이 또 엄청나게 들어와요. 그럼 그 상선들은 또 누가 그 수리해주고 누가 보수를 해주겠어요. 그것도 전부 다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쪽에서는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도 물론 이제 기대감이 크고 앞으로 조선은 한 굉장히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과의 격차를 좀 벌릴 수 있는 전 세계 수주량으로 봤을 때는 지금 중국이 제일 많은데 그거는 이제 중국에서 발주하는 배가 워낙 많아서 그런 거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중국 조선소를 갖다가 좀 기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는 아마 굉장히 이제 장기적으로도 중장기적으로도 좋은 기회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뭐 이 외에도 여러 산업들 중에서 중국과 뭔가 경쟁을 하는 산업들에 대해서는 중국 견제라는 게 중장기적으로는 큰 도움이 되는 거는 맞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 관세 전쟁이 우리나라 전체를 봤을 때 반드시 이제 전체적으로 반드시 이익이다 이런 건 아닌데 손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이렇게 이익이 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좀 골고루 봐야 된다는 거죠.